저 운이 좋게 수의대에 한 번 합격해서 8년 과정을 마치고 코넬을 졸업해서 수의사가 되었을 때는 미국 나이로 26살이었습니다. 친구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너무 춥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던 코넬에 4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졸업하고 정말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반년 동안은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유럽 등등 이제 세계에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도 돌아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전화를 받고 알바를 뛰었던 그 추천서를 받아서 수의대를 갈 수 있게 해준 동물병원에 돌아가서 원장님이랑 바로 얘기를 해서 닥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워낙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동기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랑 페이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취직을 했어요. 저를 정말 대학생 때부터 알았던 직원들이랑 원장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곳의 막둥이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매일같이 점심에 커피에 어디 나갔다 오시면 꼭 제가 좋아하는 호떡이나 떡볶이 같은 간식도 사다 주시고 휴가 가실 때마다 보너스 주시고 사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은 갓 들어온 신입 닥터랑 20년차 뭐 간호사랑 이렇게 기싸움하고 서로 무시하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제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를 100% 믿고 따라줬고 저를 학생 때 알바로 봤던 클라이언트들도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거기서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족 친구들이랑 다 근처에 있고 바로 옆에 맨하탄이어서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뉴욕에 놀러 나가고 저한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직장이 있을 수가 없었죠. 일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병원의 부원장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연봉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억대 연봉으로 올랐습니다. 무슨 직업이든 어쨌든 20대 중후반에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상황이었어요. 아들만 셋에 전부 다 사람 의대를 보내신 원장님은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면서 내심 제가 병원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눈치셨고요. 병원 원장님은 따로 전공을 하진 않으셨지만은 20년간 매주 주말마다 정말 가서 수술이나 세미나나 학회에서 수술을 많이 배워오셨고 그래서 정말 많은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무언가를 고치고 바로 눈앞에서 보고 제가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외과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수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난 지금 행복하다,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부족함, 그리고 뭔가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항상 클라이언트들이랑 동물들한테 나는 항상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꾸준히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나라 수의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많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은 소동물 특수 수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 나라 수의사들은 개, 고양이 중성화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동물만 만져보고 그렇게 졸업한 수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부족한 지식이지만은 나누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펀더멘탈한 것들, 이제 정말 원론적인 것부터 가르치려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해를 하는 것과 누구를 가르칠 만큼 이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파운데이션,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 좀 자만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라고 자부를 했지만 제 위에는 항상 저보다 몇 년을 더 고생을 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곁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전문의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과밖에 모르고 나는 여러 동물과 여러 과들을 일선에서 보는 거지만 어쨌든 내 위에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학교 때는 항상 모든 과목을 A를 받고 남들보다 더 항상 최고의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고 대학원은 최고의 수의대를 가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아이비리그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수많은 수의대를 졸업한 수의사들 중에 한 명일 뿐 더 특이할 것도 더 잘날 것도 없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평생을 투자해서 할 일인데 이왕 할 거면 전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외과, 내가 좋아하는 수술만큼은 그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술을 내가 했다. 난 최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수의대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람 의사처럼 무조건 전공을 정해서 스페셜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패밀리 닥터처럼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더 4년, 대학원 4년, 총 8년을 공부하고 바로 나와서 일반 닥터 혹은 General Practitioner GP라고 부르죠. GP로 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인턴 몇 년에, 레지던트 3, 4년에, 펠로십 몇 년에 이렇게 공부를 8년, 9년씩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게 꼭 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아무 수술이나 다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건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렵고 복잡한 척추를 건드리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도 내가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전문의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실력이 최고다라고 자신을 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외과 전문의가 돼야 했어요. 인턴 몇 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최소한 5, 6년을 더 투자를 해야 됐고 지금 받는 억대 연봉과 편한 직장과 삶을 포기하고 최저시급도 못 받고 병원에서 막 굴러먹는 인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제 사람 의사의 친구는 미쳤냐고 했어요. 자기도 안 할 수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제 주변 사람들 다 저 병원 물려받아서 편하게 일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서 가시밭길을 가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외과의 경쟁률이었어요. 미국의 20개 좀 넘는 수의대들이 외과 레지던트는 학교당 딱 한 명씩 뽑아요. 미국 전역에 자리가 3, 40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자리를 뽑는데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수의사와 학생들이 200명씩 지원해요. 말인즉슨 내가 붙을 때까지 인턴으로 1년, 2년, 3년 굴러도 결국은 시간과 돈만 버리고 안 되는 경우도 엄청 허다하다는 거죠. 엄청난 리스크인 거예요. 원장님께 병원을 물려받고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 삶의 질을 포기하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다들 미쳤다고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하지만 결론은 보다시피 저는 지금 제 꿈을 위해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아니면은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았어요. 몇 년 뒤에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안 되더라도 그때 혹시 도전했더라면? 이라는 의문을 제 인생에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하냐고요? 젊은 나이에 내가 실컷 먹고 쓰고 병원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면서 존중받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다가 맨날 갈굼당하고 울고 짜는 인턴으로 전락했는데 후회가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나한테만 못되게 구는 교수님들, 수술실에서 피가 마를 때까지 갈구는 서전들, 울면서 밤새 공부하는 나날들, 지금도 매일매일이 벅차요. 유튜브까지 하려니까 더 벅차. 근데 후회나 힘든 거는 그때 잠시뿐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수의사로서, 외과의로서 저는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이 수술 도구는 어떻게 잡는지, 이 봉합실은 어떻게 꼬매는지, 피부와 뼈는 어떻게 무슨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세포가 모여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은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기본부터 충실하게 어디서 최신 논문을 읽고 어떻게 의사로서 사고를 하고 환자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어디서 얻고 그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1년 전 인턴을 하기 전에 저보다 저는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의사가 되어 있고 제 자신의 모습에는 항상 만족하진 않지만 제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에는 만족합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의 저보다 항상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외과 레지던트 매칭이 열렸습니다. 또 세상 날고기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외과 레지던트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겠죠.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도 피가 마르는 시간이겠지만은 저는 될 때까지 도전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제 도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미국 수사였습니다.